안녕하세요. 운정부동산 포기기 운포TV입니다. 자, 오늘은 운정 3지구 중후 S클래스 단지 내 상가 입찰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실제로 저도 이 단지 내 상가 입찰할 때 현장에 있었고, 입찰 결과를 보면서 뭐 탄성도 나오고 같이 탄성도 지르고 했는데, 단지 내 상가 입찰은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핑크색으로 입찰 한 번으로 5천만 원을 번 거 실화냐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화예요. 제가 직접 봤고, 입찰을 참여하는 이유가 이런 좀 상가 내에서 전매가 제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가는 입찰만 잘하면 이렇게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끝까지 보시면 그 단지 내 낙찰 결과도 아실 수 있어요. 자, 시작할게요. 자, 단지 내 상가 입찰을 하러 가면은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심리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 심리전이라는 게 부동산 중개소 사장님들도 많이 오시고, 실제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실제 상가를 운영하실 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그 경쟁이, 심리전이라 그래야 되죠. 심리전이 진행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 앞에 그 모형도 있거든요. 상가는 뭐 모형도 봐도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근데 여기 갔다 또 가고 가서 또 보고 가서 또 보고 막 이런저런 소곤소곤 얘기하고, 뭐 아예 그 겉으로는 난 얼마 할 거야 얼마 할 거야 이런 얘기들도 오고 가고, 실제로 써내는 가격은 절대 그 가격으로 써내지 않죠. 그래서 보고 있으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심리전이 진행되고, 상가 입찰은 그만큼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참 재밌어요. 자, 상가 입찰에 필요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돈입니다. 뭐 돈만 있으시면 돼요. 신분증 있어야 되고, 그 상가 입찰을 한다고 한 날짜 고지문을 보시고 그 날짜 그 시간까지는 가셔야겠죠. 늦으면 입장이 불어됩니다. 신분증은 필수로 있으셔야 되고, 보통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하죠. 그리고 1000만 원이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이라고 해서 입찰을 할 때 그 돈을 내야 돼요. 그리고 이 상가 입찰할 때는 신중해야 되는 게, 낙찰이 되면 진행을 해야 돼요. 낙찰이 됐는데 포기하면 그 보증금 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고, 돈과 신분증만 있으면 그냥 가셔서 입찰하시면 돼요. 단지 내 상가 적정 개수 산출식인데, 이 단지 내 상가 적정 개수 산출식은 요즘엔 좀 안 맞는다 그래 해요. 근데 고전적으로 적정 상가의 수는 세대수 곱하기 0.3평이에요. 요 정도면, 이 정도 안에 연면적이 이 0.3평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 상가다, 투자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운정 3지구 중후 S클래스 같은 경우는 1262세대에 0.3평을 곱하게 되면 378.6평이 나와요. 378.6평 요 정도면 돼요. 연면적이니까 1층 2층 상가들 다 합쳐서요. 근데 실제 상가 개수는 9개였어요 약 120.21평. 물론 이거보다 더 되겠지만 평수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이 몰렸죠. 9개 상가니까 들어올 게 뻔합니다. 9개 상가에서 들어올 거는 뭐 슈퍼, 편의점, 세탁소, 뭐 기타, 뭐 미용실, 뭐 이런 업종들이 뻔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이 또 치열했어요. 이게 중후 S클래스 단지 내 상가 위치인데요. 중후 S클래스의 정확한 입지는 제가 요 위에다가 그 중대대 영상을 다시 한번 링크 드릴 테니까, 그 중대대, 운정 3지구 중대대에 보시면 입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입지를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여기가 110호예요. 여기가 110호고 요쪽 끝이 101호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에서부터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호는 없죠. 109, 9개 상가니까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랑 지금 비슷한 거는 운정 센트럴 프루지오 단지 내 상가 후문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운정 센트럴 프루지오가 현재 후문을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유턴해서 나올 수 있고, 단지 내 상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푸지랑은 다른 게, 푸지는 이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는 이쪽에 주차장이 있죠. 당연히 이 끝쪽에 있는 상가가 아마 가격이 제일 비쌀 거라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가 도면 잠깐 한번 볼까요? 상가 되게 단촐하죠. 101호에서부터 109호까지 있는데, 딱 보는 순간 어디가 괜찮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108, 109호겠죠. 왜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108, 109호가 출입구 앞쪽에 있고, 전면 가시성이 좋고, 그리고 주차 시설을 이렇게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깐 차를 대고 상가를 이용할 때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108, 109호가 가장 좋은 입지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가 도면을 보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면 여기 이런 미닫이 문도 잘 봐야 돼요. 이게 미닫이 문이 정말 그대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닫힌다는 얘기고요.
문의 102호는 여기 있고 103호 여기 있고, 이 가운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건 뚫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뚫을 수 있다는 얘기는 101호와 102호를 서로 터가지고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안에가 다 내력벽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틀 수 있다는 얘기고, 당연히 108, 109호난 이 호실은 같이 터가지고 써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둥 같은 경우도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기둥이 여기는 이렇게 좀 많이 튀어나왔죠. 이런 튀어나온 기둥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상가야 도면에서는 모두가 다 지금 기둥이 조금씩 있는데, 다른 상가들 도면을 보면은 기둥이 없는 상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다 튀어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도면을 보실 때 상가는 도면을 꼭 봐야 되고, 그 도면에서도 이 기둥의 위치라든지 이 벽을 허물 수 있는지, 내력벽인지 아닌지, 그리고 개폐문이 양쪽으로 있는지,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지도 보셔야 되고, 보통 상가 이렇게 홍보하는 곳 가면 여기 이 전폭 길이도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실제 도면을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길이, 전폭 길이도 중요하거든요. S클래스 단지 내 상가 입찰 시작가는 이랬습니다. 분양 평당가는 1,800에서 1,700, 2,000까지 이렇게 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108호, 109호가 제일 비쌌고, 공급 금액이 2억 5,700에서 2억 4,900, 2억 3,100까지. 왜냐면은 전용 면적이 여기가 제일 101호가 제일 컸죠. 분양 면적도 제일 컸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고요. 108, 109는 입지 가치가 가장 좋기 때문에 평당가가 1,900, 2,000으로 높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상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내가 얼마를 쓰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거를 좀 고민하는 게 이 상가 입찰의 재미예요. 순간의 선택이 몇 천만 원을 좌우합니다. 이 상가 입찰은 순간의 선택이 정말 몇 천만 원을 좌우해요. 심지어 1억 넘게 차이나는 다른 단지 내 상가 입찰 때는 저는 같은 호실 같은 평수인데도 1억 이상 차이나는 입찰 결과가 나오는 거 봤어요. 자, 중은 단지 내 상가 입찰 시작가와 낙찰가 여기 넣어놨는데 한번 보시죠. 낙찰가가 4억대에서 다 형성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4억대 보는데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두 개를 쳐놨죠. 이 입찰의 진정한 승리자는 이 두 개 호실을 낙찰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 두 개 호실 낙찰 받으신 분들이란 게, 101호 같은 경우는 낙찰가가 4억 3,690이었는데 분양 평수도 가장 좋고 101호기 때문에 또 나쁘지도 않아요. 물론 화장실이 옆이어서 약간 기피하는 업종도 있긴 한데, 101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4억 3,690만원 저렴하게 이거 낙찰 받은 겁니다. 104호도 4억 2천, 같은 평수인데도 옆에는 4억 5천, 4억 6천, 4억 8천까지 갔죠. 거의 한 적어도 4천 아니면 5천 이상의 차익을 봤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향후에 2022년에 중호 S클래스가 이제 준공 사용 승인이 끝나고 나면 이쪽 같은 평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이 상가들은 거의 매매가가 비슷해질 겁니다. 매매가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냥 먹고 들어갔다, 한 4천만원, 5천만원은 그냥 돈 벌고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내 상가 입찰은 이렇게 순간의 선택으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고 또 장점이 있죠. 반대로 잘못 입찰을 하면 남들보다 비싸게 입찰을 하는, 남들의 시세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정부 차원에서 상가는 전매 제한이 없나요? 네, 없습니다. 상가는 전매 제한이 없고요. 단 상가를 분양받은 자는 사용 승인 준공검사 전에는 1인이 2개 이상 분양받은 경우에는 1인에게는 2개 이상을 전매할 수 있지만 1인이 2사람 이상에게는 전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 명이 한 사람에게 1개 팔든 2개 팔든 자기가 입찰받은 거 다 넘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만약 상가를 3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1개 팔고 이 사람한테 1개 팔고 이 사람한테 1개 파는 거는 준공 전에는 불가능하다. 한 사람한테 3개 다 넘기면 돼요. 네, 단지 내 상가 입찰한다고 하면 주변 아파트에 단지 내 상가 입찰한다는 소식 나오면은 한번 가서 구경 한번 하셔요. 그냥 입찰하러 왔다고 하고 입찰 실제로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니까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운정 중흥 S클래스 운정 3지구에 들어가는 1262세대 중흥 S클래스 단지 내 상가 입찰 결과를 설명드렸고요. 다음 영상 또 운정 부동산에 대한 영상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